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이강인 선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지역의 유력 일간지 르 파리지앵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복귀 일정 결정 권한을 엔리케 감독이 갖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이 이 같은 보도를 갑작스럽게 내놓은 이유, 독점 보도 내용 전체와 파리 생제르맹의 최신 상황,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 활약에 대한 현지 평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일정이 끝났고 이제는 서든데스 매치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한 경기 패배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또 이강인 선수의 경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탈락 여부라든지 혹은 우승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복귀 비행기 편이라든지 복귀 후 훈련과 컨디션 회복 일정, 경기 출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내부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파리 내부 소식에 정통한 파리 지역신문 르 파리지앵에서 파리 담당 기자가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와 이강인의 복귀 날짜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한국 대표 소속으로 아시안컵에 참가 중이고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는 모로코 대표 선수로 현재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참가 중인데, 이 두 선수가 현재 엔리케호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주요 경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파리 지역신문에서도 이 두 선수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 파리징의 보도 내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생각보다 좀 부진한 내용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무전술 논란 속에 좀 아쉬운 경기들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세계 최고 유망주로 떠올랐었잖아요. 이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통해서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 아시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각광받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기록했던 왼발 프리킥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골대를 때리고 골키퍼의 손을 맞으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즈미 골키퍼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기록이 정정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83분 프리킥 득점으로 공식 사이트 아시아 축구연맹이 기록을 바꿨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보시는 대로 아시안컵 공식 채널에서 소개한 현재 득점왕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공동 2위에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공격수 아이맨 후사인 선수가 5골로 1위고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3골로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이죠. 81분에 조주에의 파울로 본인이 얻어낸 프리킥을 83분에 이강인 선수가 직접 왼발 슈팅으로 이제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노렸는데,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골키퍼의 손을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걸 골키퍼가 자책골로 넣은 것이다라고 봤지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봤을 때는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를 맞고 다시 손에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골키퍼의 손에 맞지 않았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골키퍼의 방해가 아니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골이었다. 사실은 자책골 여부가 굴절되어서 들어간 것이다. 즉 굴절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들어가게 만들면 의도가 슈팅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책골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의도대로 골대 안으로 날아가는 슈팅이었다면 이게 자책골이 아니라 득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 장면은 아마도 그러한 과정 속에 미세하게라도 골키퍼의 손을 맞고 그 맞은 것 때문에 골대를 때리고 다시 손을 맞고 들어갔으니까 골키퍼의 선방으로 살짝 삐끗했다가 들어간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강인의 골이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넣을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골이다라고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지금 아시아 최고의 왼발 프리키커로 떠오르고 있죠. 많은 세계 축구 팬들은 리오넬 메시의 왼발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 당시에도 전반 44분 왼발 프리킥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노렸는데 살짝 넘어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번 대회 추가적으로 또 프리킥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바레인과의 경기에 이 프리킥은 빗나
빗나갔지만 후반전이었죠. 56분에 김민재 선수가 넘겨준 공을 받아서 대포와 같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바깥으로 가마 때려 넣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2대1로 앞서가게 만들었던 골을 터뜨렸던 바가 있고요. 또 바레인과의 경기 69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으로 따낸 볼을 황인범 선수가 밀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파고들어서 수비 한 명 제치고 몸을 던지는 수비까지 벗겨내면서 골키퍼가 손을 닿을 수 없는 바깥쪽으로 또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밀어 넣으면서 또 3개골을 넣었었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총 3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활약들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개막 라운드에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죠. 아시안컵 공식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는데 3라운드 조별리그 마지막 일정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선정이 됐습니다. 2차례 선정된 유일한 한국 선수죠. 첫 라운드 때는 황인범 선수가 함께 선정이 됐었는데 3라운드에는 이강인 선수가 혼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대회 MVP 수상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고 이번 대회 베스트 11 선정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3라운드 베스트 11에 평점 8.7점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조별리그 일정이 모두 끝난 가운데 전체 선수 평점 1위가 이강인 선수예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선수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하나 추가하면서 또 좋은 평점을 받으며 고른 평점으로 평균 평점 8.4점으로 이강인 선수와 동점이긴 한데 소수점까지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현재 아시안컵 평점 1위가 이강인 선수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고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컵 공식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부 기록을 보더라도 드러나는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3골을 넣었지만 도움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무려 9개의 기회 창출, 키패스를 기록한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다 기회 창출 선수이고요. 2위가 8개의 이재성 선수, 3위는 팔레스타인의 알 바타트 선수로 이재성 선수와 같은 8개고요. 호주의 구딘 선수 7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브라이크 7개,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가리브도 7개고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7개 등인데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7개를 기록한 선수는 많지만 그보다 2개 가까이 많은 좀 월등한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강인 선수가 왼발 크로스 패스를 정말 많이 뿌리면서 수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조별리그 3경기 동안 무려 30개의 크로스 패스를 연결하면서 이 역시 최다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2위가 팔레스타인의 세얌 선수인데 24개니까 6개나 차이가 나잖아요. 나머지 선수들 그리고 3, 4위권 선수들이 20개 초반이고 20개를 넘긴 선수들조차도 총 6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왼발 크로스, 기회 창출 이런 면들은 단연 아시안컵에서도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록도 3득점 1도움으로 5골을 모두 기록하면서 1개 어시스트도 없는 아이만 후세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기록인데요. 아크람 아피프도 이제 4개로 이강인 선수와 공동 공격 포인트 2위입니다. 앞서 기회 창출 9개로 이강인 선수가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찬스 창출도 4개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라크의 알리자심이 4개의 빅찬스 중에 2개를 도움으로 연결했고 이란의 사만 고도스 역시 4개의 빅찬스 중에 2개를 도움으로 연결하면서 공동 도움 1위에 올라 있는데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는 만든 기회에 비해 동료들이 조금 기회를 살려주지 못하면서 도움이 1개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득점 1위와 도움 1위 그리고 MVP까지 모두 노릴 수 있는 정말 아시아의 메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레인과의 첫 경기 당시에도 53분에 조규성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파고드는 것을 보고 날카로운 왼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내주었는데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도 골대 옆으로 빗나갔던 상황이 있었죠. 바레인전 74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줬을 때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옆구무를 때리고 말았었고 바레인전 87분에도 손흥민 선수를 향해 찔러줬던 날카로운 스루 패스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좀 덜 감기면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추가하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바레인전에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강인 선수가 전반 36분에도 이재성 선수의 침투를 보고 날카로운 왼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 이재성 선수의 슈팅이 좀 빗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김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을 때린 것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기도 했었고요. 요르단전 후반 추가 시간 9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풀킥 크로스를 박진서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수비 6탄 방어에 걸리면서 이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었죠. 이어진 홍현석 선수의 슈팅까지 옆구무를 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이런 세트피스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가 요르단전도 이길 수가 있었고 말레이시아전도 사실은 이길 수가 있는 경기였다. 답답한 양상이었고 전술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들이 많았지만 이강인 선수라는 특출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드린 르 파리지앵의 보도를 보면 하키미와 이강인의 복귀 시기를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키미와 이강인이 각국 대표팀 소속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시안컵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 두 대회가 모두 파리 생제르맹의 아주 중요한 경기, 올 시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죠.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직전에 끝나게 된다. 두 선수의 파리 복귀 시기를 이 경기에 포커스를 두고 엔리케 감독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는데, 기사를 이제 파리의 담당 기자인 도미닉 세베락 기자가 썼거든요. 파리 구단 측까지 취재를 하고 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마감일입니다. 2월 14일 파리 생제르맹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스페인 클럽 레알 소시에다드와 맞붙는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1월 3일 트로페 데 샹피옹 경기부터 제외됐던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이미 잃은 상태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모로코 대표팀으로 하키미가 빠졌고, 또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팀으로 이강인이 참가하면서 결장하고 있습니다. 두 대회를 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2월 11일, 아시안컵이 2월 10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막을 내리는데요.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은 두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이들을 기용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두 선수의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즉 몸 상태와 이동 일정까지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유럽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고, 아시안컵 역시 이제 파리에서 멀지 않은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이동한다면 결승전까지 치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를 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됩니다. 아시안컵 결승이 2월 10일에 끝나니까 11일에 이동을 하고 12일에 훈련을 좀 하고 13일에도 좀 맞춰보면서 14일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 게다가 14일이 주중 경기니까 밤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피로할 수 있겠지만 뭐 부상의 우려가 없다면 출전할 수 있고 최소한 교체로라도 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결정 여부, 그러니까 언제 돌아와서 경기를 뛸지를 엔리케 감독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나온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 사실은 만약에 우승을 차지할 경우에는 우승 행사를 벌이게 되고 고국에 가서 정말 역사적인 우승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이 행사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선수로서 좀 아쉬울 수 있고, 아시다시피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유럽의 시즌 중에 이제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을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 상당수가 아르헨티나에 또 가서 우승 행사까지 하고 조금은 추가 휴가까지 받은 이후에 복귀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일정에 여유가 없어요. 월드컵은 전 세계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유럽 리그 일정도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진행이 됐었고, 또 월드컵이라는 위상이 남다른데, 지금 이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름에 열렸어야 되는데 카타르로 개최지가 변경되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은 차출 의무가 없는데 보내줬고, 또 사실은 아시안 게임을 보내주면서 아시안컵을 조금 늦게 보낼 수도 있는 조율이 가능했지만 선수의 요청을 엔리케 감독이 받아들이면서 소집 훈련 처음부터 갈 수 있게, 물론 이제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을 뛰고 가긴 했지만 이제 첫 경기 이전에 평가전까지 뛸 수 있도록 빨리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승까지 하고 우승 행사까지 다 하고 온다, 이건 조금 이제 무리다. 만약 우승 행사로 인해 빠져야 되는 경기가 뭐 프랑스의 쿠프 드 프랑스 FA컵 경기라든지 리그안 경기라면 모르겠지만, 파리가 정말 중요한 이 운영 과정 속에서 투자를 한 가장 큰 이유인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치러야 하는데 그 경기를 우승 행사 때문에 빠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 파리지앵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감독과 두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엔리케 감독이 결정하도록 위임을 했다. 엔리케 감독이 오라고 하는 날에 무조건 온다. 즉 이 부분을 위임했기 때문에 설사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우승 행사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좀 쉬고 오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엔리케 감독이 오라고 한 날에 와야 한다. 두 팀, 모로코와 대한민국이 두 컵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든지 엔리케 감독이 선수들과 직접 이야기해 파리로 돌아올 날짜를 정할 것이다. 이 얘기는 협회 차원에서도 공문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미 협의 결과 감독과 선수의 얘기 끝에 정말 뭐 이제 선수가 읍소해서 엔리케 감독을 설득해서 조금 연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단과 협회 사이의 결정이 아니라 엔리케 감독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엔리케 감독의 결정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엔리케 감독이 두 선수를 중시한다, 이강인 선수를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두 대회 모두 조별리그가 끝났고 언제든지 모로코나 한국이 떨어지는 순간이 돌아올 수가 있겠죠. 다만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모로코나 한국이
가장 멀리까지 갈 경우, 특히 결승전까지 가고 우승까지 할 경우에는 협회 차출 의무 때문에 꽤 긴 기간을 공백을 갖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이럴 경우 당국, 각국에서는 우승이나 또 결승 진출 자체를 축하하기 위해 몇 시간 내지는 며칠을 더 소집하기를 원할 수 있다. 행사까지 함께 가면 안 되냐, 이럴 수가 있고, 선수 입장에서도 대표팀에서 이제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혹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는 선수에겐 조금 불합리하다, 선수에겐 좀 아쉬울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클럽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빠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고 합의가 됐다는 사실을 르파리지앵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만약 또 엔리케 감독이 선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주면서 그래, 그럼 우승 행사까지 하고 오고 16강 1차전은 빼고 그 주말 경기부터 뛰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르파리지앵에서는 노르디 무키엘레가 현재 바르예르 미렌과의 이적 협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이기 때문에 하키미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지금 엔리케 감독은 무키엘레에게 하키미의 백업 역할을 맡기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측면 미드필더를 떼어왔던 카를로스 솔레를 오른쪽 윙백으로 뛰게 해왔었고, 또 중앙 미드필더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도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할 정도로 하키미의 자리를 이 선수들에게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하키미가 좀 늦게 오면 기용할 수가 있다. 물론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미드필드에 좀 옵션이 많은 그 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왼발 2선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스페인 미드필더인 파비안 루이스도 보상에서 돌아왔고, 워렌 자이르 에메리도 또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치를 경기들 속에서 추가적인 부상자가 또 생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이강인 하키미가 와야 될 수도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있기 전에 무려 4경기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1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에 브레스트와 리그앙 홈경기 있고요. 2월 3일 새벽 5시에는 스트라스부르와 리그앙 원정 경기, 그리고 2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 10분에 브레스트와 쿠프 드 프랑스 16강전이 있고, 2월 11일 새벽 5시에는 릴과의 리그앙 경기가 있거든요. 이 4경기 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한 선수들이 다치거나 경기력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전으로 뛰어왔던 하키미와 이강인이 빨리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보나 좀 배려가 불가능할 수 있다. 엔리케 감독이 필요로 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2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킥오프할 레알 소시에다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은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와 하키미 선수가 빠진 가운데,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어떻게 경기를 해왔느냐. 오를레앙과 쿠프 드 프랑스 32강전에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었는데, 하무스와 은바페를 투톱으로 두고 콜로무아니를 왼쪽, 솔레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3백을 넣었는데 윙백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쓴 것이죠. 그리고 아센시오를 공미 자리에 두고 파비안 루이스를 비티냐와 함께 미드필드 자리에 두면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아센시오와 루이스에게 맡기고, 하키미의 역할을 솔레르에게 맡기고, 또 이제 무아니까지 왼쪽에 조금 내려서 섰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센터백 라인은 또 영입한 베라우드 선수를 다닐루, 마르키니스와 함께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나바스 골키퍼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날 경기 벤치에 우스만 덴벨레라든지 바르콜라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또 워렌 자이르 에메리도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했고, 또 다른 유망주인 마율리우도 출전을 해서 골맛을 받고, 은바페의 동생 에단 은바페도 뛰면서 골고루 선수를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리그한 경기는 조금 더 중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바르콜라라든지 덴벨레일 수 있고, 또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막상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해오고 있던 하무스나 무안에게도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강인과 하키미를 호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장 중인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또 한 번 전력 보강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전천후 자원인 코린치안스의 유망주, 브라질 올림픽 대표 미드필더인 18살의 가브리엘 모스카르도 선수의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여러 팀들이 영입 경쟁을, 유럽 빅클럽들이 원했던 선수인데 파리가 결국 품게 됐고요. 일단 이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남은 반년 시즌 동안은 전 소속팀인 코린치안스에서 임대로 뛰고 여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키미가 속한 모로코가 남아공과 16강전을 치르고 8강에 오를 경우도 카보베르데나 모리타니아의 승자와 만나기 때문에 4강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강에 갈 경우에는 나이지리아나 카메룬 같은 우승 후보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4강, 그리고 나아가 결승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월 31일 수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3일 0시 30분 자정 넘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되는데, 신태용 감독이 호주를 꺾고 한국과 8강에서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주를 만날지 인도네시아를 만날지도 흥미로운데 일단 사우디부터 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또 4강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뭐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특히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온 팀들과 2월 6일 밤 12시에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은 2월 10일 밤 1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많은 우려들과 걱정들이 있는 가운데, 또 이강인 선수의 차출 여부,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부까지 맞물려서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시안컵은 어떻게 될지, 또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 그리고 유럽 축구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